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일부 올리자마자 20분이 채 안 되어서 노딱이 붙었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새벽 방송 2부입니다. 오늘로서 총선은 이제 63일이 남았죠. 임기 4년에 사실상 장관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이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국정 운영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가게 해달라고 하죠. 야당은 여당의 오만과 독주를 막게 해달라며 정권 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선거는 청와대 비서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이른바 친문 세력이 더 공고화될 것인가,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친여 군소 정당이 강행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 두 점에 관심이 컸죠. 보수 야당은 지리멸렬, 4분 5열, 분열 상태에 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죠. 어제 이변이라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보수 통합은 대세가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저부터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의심이 워낙 컸으니 말입니다. 물밑으로는 새 보수당은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연대까지 주장했죠. 한국당은 합당을 주장하고 말입니다. 통합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에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 유승민 의원이 대반전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유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와 함께 신설 합당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틀 전에 7일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고 이번에 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보수 통합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솔직히 새 보수당 7명 의원들이 공천 문제도 문제지만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도 통합의 걸림돌이었죠. 유 의원은 대구 동구를 고집했는데 통합신당에서 유 의원이 대구로 간다는 건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과도 배치가 되고 무엇보다 친박그룹의 반발과 대구 민심의 문제였죠. 그래서 물밑으로는 통합신당 출범 후에 유승민 의원의 종로 출마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공관위원들의 압박과 여론에 밀려서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유 의원은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통합 후 친박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구 동구에서 경선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자기 희생을 보여서 통합이 밑거름이 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유 의원은 과감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조건이 있다면 다른 하나죠. 함께 새집을 짓고 들어가는 신설 합당이 되어야 한다. 황 대표는 나름대로 흡수 합당을 기대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합당 외에 유 의원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이만하면 자기 희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됐죠. 황 대표도 당연히 반겼습니다. 자유우파 대통합을 위해 어려운 귀한 결단을 했다. 이런 것을 모멘텀으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자유우파가 되도록 단합 통합해야 한다. 새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도 통합된 보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이자 시대의 명령이라면서 반겼고, 또 통치위에 가담했던 전진당 이현주 의원도 새 보수당이 합류를 안 해도, 또 합류하고 유 의원이 출마를 고집해도 보수는 분열된 상황이었다면서 유 의원의 결단을 환영했습니다. 유 의원과 불편한 관계인 친박 김진태 의원도 오랜 시간 애국 세력이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로 반겼습니다. 이제 합당 절차만 남았죠.
양당이 먼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등에서 합당을 의결한 다음에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겠죠. 그곳에서 합당을 결의하면 다 끝납니다. 하긴 그래도 문제는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천이죠. 한국당은 일찌감치 투트랙으로 공관위를 구성을 했죠. 문제는 유 의원 외에 새 보수당 의원 7명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당 이름으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다시 경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는 이 7명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7명이 한국당 이름으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조건이 마련되느냐 하는 것이 다시 관건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황 대표와 유 의원이 만나서 해결할 유일한 문제겠죠. 물론 유 의원은 공천 지분도 당직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판에도 기본적인 거래 원칙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어느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군요. 연대론 출마 다 내려놓은 유승민, 웃을 수만은 없는 황교안. 저는 이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유승민, 그 짐을 진 황교안. 어떻습니까? 자, 보수 통합이 가시화되자 남은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중진들의 자기 희생, 이른바 험지 출마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는 한국당 중진들, 그 중에서도 지금껏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를 압박하게 만들고 있죠. 어제 9일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영남으로 내려가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을 만나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하던 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오전에 밀양 사무실에서 40분간 홍 전 대표와 담판을 했다는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홍 전 대표는 서울 출마를 권유했지만 난 고향 출마에 대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졸지에 오늘 손잡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다. 고 말한 김용호 위원장만 헛고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오후에 김 위원장은 거창으로 가서 다시 김 지사를 설득했죠. 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호 지사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무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군요. 자, 다른 뉴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어제 9일 창당 발긴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당이란 새 이름은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을 선관위가 불허하자 내건 이름인데 과거 국민의 당을 연상시키더군요. 무려 5시간이나 열린 대회에서는 공유정당이라는 낯선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공유정당? 정당이 단독 소유 정당이 있습니까? 예,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진영 정치를 무찌르고 제대로 된 도미 정치를 하기 위해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온몸으로 부딪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다 좋은데 안철수의 새 정당은 또 다른 진영 정치가 아닙니까? 오늘 이 국민당 발기인 대회 뉴스에는 안 의원의 이름 발언보다 오히려 요즘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진중권 교수의 강연이 더 화제였더군요. TV가 계속 조명했습니다. 어쨌든 안 의원이 내건 당 색깔은 오렌지색인데 과거 국민의당 때 녹색이었죠. 두 색깔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색깔입니다. 하긴 중도 신용을 천명하고 있는데 색깔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겨울이 정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